안녕하십니까. 경희정보테크의 이승원입니다. 지금부터 밀린 기능사 예제를 이용해서 NC 데이터 출력하는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과정에서 그 모델링 과정에서 완성해 놓은 이렇게 형상이 있는데요. 이 형상을 가지고서 한번 NC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NC 데이터를 출력하시기 위해서는 툴패스를 만들어 두셔야 되겠는데요. 툴패스를 만들어 주시는 과정은 이쪽에 있는 스타트에서 현재는 지금 모델링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스타트에서 매뉴팩처링 이라고 하는 가공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에서 매뉴팩처링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이제 그 머신닝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창이 하나 뜨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평면 밀링이기 때문에 밀 플래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OK를 클릭해서 들어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좌표계가 있던 부분에 WCS만 있었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조금 더 큰 MCS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니팩처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퍼레이션 내비게이터가 있는데요. 살짝 열어보게 되면 오퍼레이션 내비게이터가 있는데, 현재 이 오퍼레이션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이 총 4개의 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을 잠시 보시게 되면 그 4개의 창을 서로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는 총 이렇게 4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오더뷰, 그 다음에 머신 툴 뷰, 그 오른쪽에 지오메트리 뷰, 그 오른쪽에 메소드 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제 메소드 뷰 같은 경우에는 그 가공의 파라미터들을 미리 지정을 해놓고 그것들을 작업하실 때 좀 편하게 가져다 쓸 수 있기 위해서 프리셋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사용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고, 그 왼쪽에 있는 지오메트리 뷰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앞쪽으로 가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오메트리 뷰를 한번 활성화시켜 놔주시고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오퍼레이션 내비게이터를 한번 잠시 보시게 되면 가장 위쪽에 MCS 밀이라고 있고, 왼쪽에 플러스 버튼을 잠깐 보시게 되면 플러스 버튼 잠깐 한번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MCS 밀 하위에 워크피스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MCS 밀 같은 경우에는 좌표계 원점, 그러니까 가공의 원점을 지정하시는 부분이 되시겠는데요. 우선 MCS 밀을 더블 클릭 한번 해주시고, 다른 것들은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정확하게 이 끝부분, 형상의 끝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원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원점을 지정할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이제 여기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것이 이제 위치가, MCS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 데 있다, 다른 데에서 이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 있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쪽에 있는 그 CSIS 다이얼로그 한번 클릭해 주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핸들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각각의 그 끝부분에는 화살표가 있고 중간 부분에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중앙에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특정한 위치, 원하는 위치로 충분히 이제 옮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원점이기 때문에 원점 상태로 그대로 놔둔 상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을 잠시 보시게 되면 이제 클리어런스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리어런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클리어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전 높이를 지정해 주시는 부분인데, 현재는 지금 그 공작물의 그 상면에서부터 10mm만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약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자, 오토매틱 플레인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이제 그 오토매틱 플레인 바로 아래쪽에 있는 플레인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작물의 상면 한번 클릭해 주겠습니다. 공작물의 상면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공작물의 상면으로부터 50만큼 띄어서 급속 이송이 이루어지겠다 라고 지정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밀 오리엔트 MCS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와 있는 밀 오리엔트, 여기에서 이제 그 안전 높이를 지정을 해 주시게 되면 굳이 나중에 이제 그 툴패스를 만들 때 각각 따로따로 안전 높이를 지정하지 않으셔도 이제 다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플레인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OK를 클릭해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CS 밀 아래쪽에 있는 워크피스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워크피스에 보시게 되면 가장 위쪽에 이제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지정을 해줘야 될 것은 이 두 개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시파이 파트와 스페시파이 블랭크. 스페시파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가공하고 나서 완성된 그 형상을 지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되겠고요. 스페시파이 블랭크라고 하는 부분은 가공되기 전에 소재를 지정해 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페시파이 파트에서 자, 이 아이콘 스페시파이 파트 아이콘 한번 눌러주시고,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한 이 외형 형상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형상 선택해 주신 다음에 OK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페시파이 블랭크로 넘어오셔서 역시 아이콘 클릭해 주신 다음에, 현재는 타입이 지오메트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모델링 해놓은 형상 같은 경우에는 육면체 형상이기 때문에 바운딩 블록을 이용해서 소재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와 같이 소재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지금 소재의 높이가 18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소재의 높이가 좀 더 크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얼마만큼 큰지 ZM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소재의 높이가 얼마만큼 더 큰지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정을 해주시고 OK 클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OK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있는 머신 툴 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신 툴 뷰로 넘어오신 다음에 이제 공구를 생성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공구 생성은 이 위쪽에 있는 크리에이트 툴을 사용해서 새로운 공구들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툴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먼저 저희가 생성해 줘야 될 것은 이제 그 위쪽에 페이스 커팅 작업을 하기 위한 페이스 커터를 생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툴 서브 타입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밀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그 네임 같은 경우에는 공구 사이에 어떤 그 이름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공구의 직경인 80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언더바를 집어넣는데요. 이 네임 같은 경우에 그 공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이제 공백을 넣으시게 되면 입력이 안 되시기 때문에 공백 같은 경우에는 언더바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밀 언더바 80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OK 클릭해서 공구의 파라미터를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아미터는 80 입력해 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툴 넘버에서 임의로 1번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가공하실 때는 이제 그 터렛에 물려있는 공구의 번호대로 툴 넘버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정을 해주시고 OK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공구가 이제 센터 드릴이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센터 드릴을 생성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 툴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타입은 밀 플래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툴 서브 타입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어디에도 그 센터 드릴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타입에서 밀 플래너가 아니라 드릴 타입으로 바꿔놓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스폿 드릴링 툴이 있고요. 스폿 드릴링 툴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드릴링 툴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타입이 있긴 있는데 사실 이제 스폿 드릴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스폿 드릴링 하지 않으셔도 그냥 드릴로 같이 쓰셔도 되기 때문에 똑같이 쓰셔도 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스폿 드릴링 생성해 주지 않고 드릴만 하나 생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릴링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직경 8mm 짜리 드릴이기 때문에 드릴링 툴 언더바 8이라고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OK 클릭해 주시고요. 디아미터를 8이라고 입력하시고 공구 번호는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성해줘야 될 것은 드릴링을 마치고 나서 이제 외곽 절삭과 포켓 절삭을 해야 될 평 엔드밀을 생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드릴에서 밀 플래너로 넘어오셔서 가장 왼쪽에 있는 밀 선택해 주시고요. 언더바 10 입력해서 공구의 디아미터는 10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툴 넘버는 3번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페이스 커터 밀 80과 드릴링 툴 8mm 짜리 그 다음에 평엔드 밀 10짜리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총 3개의 공구를 생성해 보았고요. 공구 생성이 완성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툴패스를 생성해 줄 차례가 되겠습니다. 가장 앞쪽에 있는 프로그램 오더뷰로 넘어오셔서 현재 보시게 되면 가장 상위에 NC 프로그램과 하위에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생성할 툴패스는 이 프로그램이라는 폴더 안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퍼레이션 생성하시기 위해서는 이 위쪽에 있는 Create Operation이라고 하는 이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 위쪽에 공작물의 상면에서부터 2mm만큼 올라와 있는 그 부분을 페이스 커팅 작업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퍼레이션은 가장 왼쪽에 있는 페이스 밀링 에어리어를 사용할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드릴링 작업을 할 때는 타입을 드릴로 넘어가서 스폿 드릴과 브레이크 칩이나 혹은 팩 드릴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폿 드릴은 여기 있는 스폿 드릴, 팩 드릴 아니면 브레이크 칩 드릴.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오퍼레이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밀 플래너로 넘어오셔서 가장 왼쪽에 페이스 밀링 에어리어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을 지정해 주시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지금 프로그램이라는 폴더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으로, 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그 페이스 커터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페이스 커터 바로 밀 언더바 80 선택해 주시고요.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워크피스에서 그 가공할 소재와 그 다음에 가공하고 난 어떤 형상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워크피스였는데, 그래서 지오메트리는 워크피스
선택을 해주시고요. 메소드는 이제 굳이 선택하실 필요 없이 그냥 디폴트 상태로 놔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K를 클릭해서 오퍼레이션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지오메트리를 워크피스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스페시파이 파트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은 따로 지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저희가 지정해야 될 부분은 스페시파이 컷 에어리어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디를 절삭할지 지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되겠고요. 스페시파이 컷 에어리어 한번 선택해 주신 다음에 공작물의 가장 위쪽, 공작물의 상면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가장 위쪽 면을 선택해 주시고 OK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절삭될 부분을 지정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컷 패턴을 지정하겠습니다. 페이스 밀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만 딱 지나가게 되면 완전히 가공이 되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생성한 그 페이스 커터의 크기가 빌 80이기 때문에 공작물의 외형 형상이 정사각형 70mm 따라서 한 번에 가공이 되는 그런 크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제 두 번에 나눠서 가공을 하겠다, 혹은 한 번에 가공하겠다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퍼센트 툴 플랫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공구 직경의 몇 퍼센트를 스텝 오버로 하겠다라고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센트 오브 플랫 디아미터, 공구 직경의 얼마만큼의 퍼센티지를 가질 것인지 지정을 하시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0이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공구 직경의 전체를 가공하기 때문에 한 번만 이쪽 방향에서 쭉 지나가는, 한 번만 쭉 치고 지나가는 그런 형상을 가지게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 공구 직경이 이제 100%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75%다 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두 번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지나가고 위쪽으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우선은 이제 보통 이제 한 번만 치시기 때문에 공구 직경이 100%다 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스텝 오버는 공구 직경이 100%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블랭크 디스턴스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가공 소재 거리, 남은 소재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작물의 상면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2mm만큼 위로 올렸기 때문에 블랭크 디스턴스는 2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뎁스 퍼 컷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가공이 이루어질 때 얼마만한 깊이로 가공을 할 건지 절임량이 되겠습니다. 절임량.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블랭크 디스턴스는 2mm, 뎁스 퍼 컷은 1mm 하시게 되면 2mm를 1mm씩 두 번에 나눠서 가공이 들어가겠습니다. 보통은 한 번에 그 가공을 해주시기 때문에 여기를 0으로 두신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설정해 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크레이트 한 번만 눌러주시게 되면 툴패스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한번 클릭을 딱 해주시게 되면 이와 같이 패스가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어떻게 절삭이 되는지 잠깐 확인을 하시려면 이쪽에 있는 베리파이로 들어가셔서 검증으로 들어가셔서 3D 다이내믹이나 2D 다이내믹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간략하게 어떻게 절삭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OK를 클릭해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의 하위 메뉴에 페이스 밀링 에어리어, 방금 전에 생성했던 페이스 커팅 작업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구멍에 대한 스폿 드릴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오퍼레이션 아이콘 한번 다시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스폿 드릴 작업이기 때문에 타입을 밀 플래너가 아니라 드릴로 넘어오셔서 두 번째에 있는 스폿 드릴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스폿 드릴링 한번 선택해 주시고, 좀 전에 이제 그 피스 밀링 작업을 할 때 이미 프로그램에서 위치를 프로그램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툴을 지금 이제 스폿 드릴 작업이기 때문에 드릴링 툴로 변경을 시켜 주겠습니다. 드릴링 툴로 변경을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로 넘어오셔서 역시 워크피스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OK를 클릭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지오메트리 파트에서 선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두 개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시파이 홀 같은 경우에는 구멍의 위치를 지정하시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페시파이 탑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멍 절삭이 시작될 공작물의 상면을 지정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스페시파이 4 홀 부분으로 넘어오셔서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셀렉트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절삭해야 될 것은 두 개의 구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해 주시는데, 먼저 선택한 부분이 먼저 가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먼저 선택할 건지 좀 생각을 해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먼저 여기를 먼저 가공하겠다 해서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멍을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숫자로 1과 2로 가공 순서가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OK 클릭해 주시고, 두 번째로 스페시파이 탑 서페이스를 선정해 주시는데요. 자, 아이콘을 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현재 지금 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페이스로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작물의 상면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이미 이제 어떤 정보가 들어와 있다라는 뜻으로 이쪽에 지금 손전등 마크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전등 마크가 이미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 사이클 타입으로 넘어오셔서 넘어오시게 되면 이와 같이 지금 이 오른쪽에 그 사이클은 이제 스탠다드 드릴로 잡혀 있고요. 오른쪽에 스패너 아이콘 한번 클릭하셔서 이것에 이제 파라미터를 변경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패너 아이콘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스페시파이 넘버 오브라고 되어 있고 넘버 오브 세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실 때 파라미터의 그 프리셋을 만들어 두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OK 클릭하고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하나의 세트만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이 되시겠고요. 먼저 이제 뎁스 부분 넘어오셔서 이제 툴팁 뎁스 공구의 끝부분이 얼마만큼 들어가겠다라고 지정을 하시기 위해서 툴팁 뎁스 한번 클릭해 주신 다음에 그 뎁스를 3에서 한 5mm 정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 같은 경우 이제 3mm 정도로, 이제 스폿 드릴이기 때문에 이제 짧게 한 3mm 정도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피드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지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굳이 이제 지정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드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드웰 같은 경우에 이제 열어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어떤 그 파라미터가 정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드웰이 들어가게 되면 고정 사이클이 G82로 출력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 드웰이 없겠다, 휴지가 없겠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G81 코드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드웰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셔서 오프로 해주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선택해 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가장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리트랙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리트랙트 2, 퇴각되는 거리를 지정하시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현재 이제 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구멍을 절삭하고 나서 얼마만큼 올라와서 다른 쪽 구멍, 두 번째 구멍을 가공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정을 안 해주셔도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가공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디스턴스 넘어오셔서 퇴각되는 그 높이를 10mm 정도로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퇴각되는 부분을 한 10mm 정도로 지정을 해 봤고요. 자, 오케이 클릭해 주시고 그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미니멈 클리어런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미니멈 클리어런스. 여기 이제 이 미니멈 클리어런스라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스포트릴 사이클에서 R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 복귀값 R 값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3mm 정도로 두시기 때문에 디폴트로 그대로 3mm라고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폴트로 되어 있는 3mm 그대로 놔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패스 세팅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것들은 선정해 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이쪽에 피드 앤드 스피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이콘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다. 피드 앤드 스피드 클릭해 주시고요. 우선 스핀들 속도를 임의로 한 1500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피드 레이트를 10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1500에 100 정도로 지정을 해주시고 무슨 알람창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오른쪽에 있는 계산기 마크 한 번만 클릭해 주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계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주시고 OK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쪽에 있는 크레이트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너레이트 한번 눌러주시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지정했던 MCS 밀에서 지정했던 안전 높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구멍을 가공하고요. 가공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파라미터에서 지정했던 퇴각 지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퇴각 지점이 되겠는데, 공작물의 상면에서부터 10mm만큼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서로 이제 두 번째 구멍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OK 클릭해서 빠져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릴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크리에이트 오퍼레이션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타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쪽에 있는 팩 드릴링과 오른쪽에 브레이크 칩 드릴링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겠는데, 안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파라미터를 이제 서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형을 서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브레이크 칩 드릴링 요것만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걸로 선택을 해주시고 아래쪽에 이제 로케이션 부분에서 프로그램과 워크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이제 스포트 드릴링 작업하고 페이스 밀링 작업에서
이미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툴만 이제 드릴링 툴로 이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이제 이전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눌러 한번 눌러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스페시파이 홀과 그 다음에 스페시파이 서페이스, 그 다음에 스페시파이 버텀 서페이스, 총 3개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이쪽 그 스페시파이 버텀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스팟 드릴을 할 때는 들어와 있지 않았던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드릴링이 완전히 뚫고 나갈 바닥면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지정해 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시파이 홀부터 한번 차례대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스페시파이 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셀렉트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가공이 이루어질 구멍을 차례대로 선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신 다음에 OK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1번과 2번 지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OK 한번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페시파이 탑 서페이스, 구멍 가공이 시작될 부분이 어디다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공작물의 상면 한번 클릭해 주시고 OK 클릭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페시파이 버텀 서페이스 클릭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페이스로 변경을 해 주신 다음에 가공이 끝날 바닥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사이클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래쪽 부분을 한번 넘어와 주시고 보시게 되면 현재 사이클이 스탠다드 드릴 브레이크 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드릴링에서 사용하시는 게 이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스탠다드 드릴 브레이크 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드릴 딥이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스탠다드 드릴 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출력을 하셨을 때 G 83으로 출력이 되시고요. 83으로 출력이 되시고 여기 있는 스탠다드 드릴 브레이크 칩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하셨을 때 G73 코드로 출력이 되십니다. 그 두 개가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되시겠고요. 이제 원하는 것을 이제 출력을 하실 때 나는 이제 83으로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드릴 딥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73으로 출력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브레이크 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한번 드릴 딥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넘버 오브 셋 이렇게 돼 있고 스페시파이 넘버로 이렇게 돼 있고 파라미터의 세트를 지정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OK 그냥 클릭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정해 주셔야 될 것은 이제 가장 위쪽에 있는 뎁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뎁스라고 한번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의 이제 바닥면 버텀 서페이스를 좀 완전히 관통하겠다, 뚫고 나오겠다 라는 것을 지정해 주시기 위해서는 through bottom surface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hrough bottom surface 한번 클릭해 주시고 다른 것들은 이제 또 지정해 주셔야 될 게 역시 이제 스팟 드릴링에서와 마찬가지로 퇴각 높이를 지정해 주시는 게 되겠는데요. 디스턴스로 지정해 주시고 10mm 정도로만 지정을 해 주시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릴링이기 때문에 그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스텝이 있습니다. 한 번에 가공을 할 때 얼마만큼 절입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안전하게
3mm 정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이제 굳이 지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가장 위쪽 스텝 샵 1에만 3이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OK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지정을 해주시고 OK 클릭하셔서 빠져나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역시 이제 그 미니멈 클리어런스 R 값이 되시겠죠? 복귀 값 R이 되겠는데 미니멈 클리어런스는 역시 그냥 디폴트로 3으로 놔둬 주시고요.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스루 홀 클리어런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루 홀 클리어런스. 스루 홀 클리어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이제 바닥면에서 이제 드릴이 바닥을 뚫고 나오는데 바닥면에서 얼마만큼 더 아래로 내려가서 뚫을 것이냐 라는 부분이 드릴 스루 홀 클리어런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시겠는데 보통 한 5 정도로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그 드릴 팁 부분이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루 홀 클리어런스는 5 정도로 한번 지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PDN 스피드만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스핀들 속도는 역시 동일하게 이제 1500에 100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에 100. 지금 뭐 NX 그 8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개선기 마크가 없었는데 NX8 버전 같은 경우 이렇게 개선기 마크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OK 한번 클릭해 주시고 제너레이트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이제 공작물의 바닥면을 이제 완전히 관통하면서 절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위쪽에 있는 이제 페이스 커팅 작업, 그 다음에 스포트 드릴 작업, 그 다음에 드릴링 작업, 이렇게 총 3가지 작업이 이제 완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외곽 작업과 포켓 작업, 그 2가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크리에이트 오퍼레이션 아이콘 한번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번에 이제 평면 밀링 작업이기 때문에 타입을 드릴이 아니라 가장 위쪽에 있는 밀 플래너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밀 플래너로 선정을 해주시고 다른 것들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두 번째에 있는 툴만 밀 언더바 1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OK 한번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제 파라미터를 생성하는 부분이 되시겠고요. 가장 먼저 지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위쪽에 있는 스페시파이 컷 에어리어가 되겠습니다. 스페시파이 컷 에어리어. 어느 부분을 절삭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지정해 주시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절삭을 해야 될 부분은 이 바깥쪽 부분과 이 부분과 이 안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 부분과 안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툴패스를 이제 따로 만들어 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같이 만들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구분을 위해서 이제 따로 만들어 주셔도 나중에 그 NC 데이터를 출력하실 때 같이 출력을 하시게 되면 어차피 같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같이 만들어 주셔도 되고 네.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따로 한번 구분되게 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OK 한번 해주시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역시 이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손정등 마크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손정등 마크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크 한번 클릭해 주시게 되면 어디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선정해 주셔야 되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컷 패턴이 되겠습니다. 컷 패턴을 보시게 되면 가장 위쪽에서부터 팔로우 파트, 팔로우 프리퍼리, 믹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외곽 형상을 이제 따라서 절삭을 하기 위해서는 팔로우 프리퍼리로 선정을 해주시게 되면 가장 깔끔한 이제 깔끔하게 이제 절삭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컷 패턴은 팔로우 프리퍼리, 그
그 다음에 스텝 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지금 퍼센트 툴 플랫으로 되어 있는데 공구 직경이 몇 퍼센트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공구 직경의 60에서 70% 정도면은 무난하게 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60 정도로 공구 직경의 한 60% 정도로 스텝 오버를 하겠다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해 주셔야 될 부분은 블랭크 디스턴스가 되겠는데요. 이제 절삭해야 될 이제 남은 거리가 되겠는데 요 사이의 거리가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할 때 4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의 거리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블랭크 디스턴스 4.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요것을 이제 나눠서 가공하지 않고 한 번에 가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이제 뎁스 퍼 컷 같은 경우에 따로 지정하지 않고 0으로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다른 이 파라미터들을 선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이 파라미터를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한번 제너레이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제너레이트 클릭하셔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이렇게 절삭 되는 부분이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절삭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절삭되는지 잠깐 검증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베리파이 한번 클릭해 보시게 되면 2D 다이내믹으로 바로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절삭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변경을 시켜주기 위해서 커팅 파라미터 이쪽에 있는 커팅 파라미터에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왼쪽에 이제 스트래티지 부분, 전략 부분에 한번 들어오셔서 가장 위쪽에 이제 클라임 컷, 컨벤셔널 컷, 클라임 컷 이렇게 있는데 상향 절삭이냐 하향 절삭이냐 지정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패턴 디렉션, 디렉션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을 향하면서 깎을 것이냐 아니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점점점 진행하면서 깎을 것이냐 그 두 가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노드로 선정을 해서 바깥쪽 부분에서 안쪽으로 점점 들어오면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노드로 설정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월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 보시게 되면 아일랜드 클린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클린업이 있는데요. 체크 한번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좀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번갈아 갔다 이제 껐다 켰다 하면서 잠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절삭되는 부분 중에서 이렇게 일부분이 이렇게 떠 있는데 이 부분의 주변을 깔끔하게 절삭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지 않을 것이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절삭을 하시려면은 아일랜드 클린업을 체크를 해 주셔야겠죠. 체크가 돼 있는 상태 그대로 놔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제 다른 것들은 굳이 지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스트래티지에서 지정하셔야 될 것은 패턴 디렉션과 그 다음에 아일랜드 클린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K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제너레이트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아까는 이제 절삭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이렇게 절삭 패스들이 하나씩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깔끔하게 절삭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절삭이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로 지정이 되어 있으신데 보통은 이제 절삭 수동으로 패턴을 만드실 때 보통은 이제 x 마이너스 얼마, y 마이너스 얼마에서 이쪽에서 보통 이제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점을 지정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non cutting move 여기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고요. non cutting move 아이콘 한번 딱 눌러 주신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굳이 건드려 주실 필요는 없겠지만, 나중에 이 안쪽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따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미리 여기서 한번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클로즈드 에리어, 닫힌 영역, 포켓 부분이 되겠죠? 포켓 부분은 이제 보통 이제 나선이 아니라 플런지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직으로 들어가는 플런지로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이트가 있는데, 하이트 부분에 지금 그 3mm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포켓으로 만들어 놓은 이 안쪽이 깊이가 3mm가 되겠습니다. 3mm로 해놓으시면 이제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보통 보시게 되면 이제 3mm로 지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 이쪽에 이제 진입이 들어갈 때, 포켓에 진입이 들어갈 때 보통 이제 그 3mm 바닥에서부터 3mm 높이에서부터 절삭이동 G01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G00으로 내려오다가 G01이 되겠는데요. 여기 좀 이제 불안하다라고 하시게 되면 바닥에서부터 3mm보다는 조금 더 이제 먼 곳에서부터 G01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쪽 하이트 프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플레인으로 선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면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나는 어디서부터 G01이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한 5mm 정도에서부터 G01이 시작되면 좋겠다 라고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해주시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 포인트를 지정하시는 부분이 되겠는데, 시작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있는 스타트 슬러시 드릴 포인트 이 탭에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타트 슬러시 드릴 포인트.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이제 프리 드릴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신데, 네, 프리 드릴 포인트가 있으신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부분을 잡기 때문에 스페시파이 포인트 한번 선정을 해주시고요.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는 모서리의 끝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모서리의 끝점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창이 나왔을 때, 그 XYZ 좌표 창이 나왔을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y는 역시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x로도 y로도 마이너스 10만큼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제 절삭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지정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OK 한번 클릭을 해줬고요. 이 상태로 제너레이터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x-10, y-10부터 이렇게 절삭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피드 앤 스피드만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피드 앤 스피드를 1600에 120 정도로 지정하겠습니다. 스핀들 1600에 피드 레이트 120. 그래서 요 정도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핀들 1600에 피드 레이트 120. 다시 한번 제너레이트 한번 클릭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OK를 클릭해서 패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포켓은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정이 그 생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포켓 부분을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새롭게 만들어 주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것을 복사해서 영역만 다시 지정을 해주시면 되시는 거니까 이것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밀링 에어리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쪽에 있는 카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카피, 다시 마우스 커서를 페이스 밀링 에어리어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오른쪽 버튼으로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페이스트 하시게 되면 이제 페이스 밀링 에어리어가 하나 이제 그 카피라고 이름이 붙어져서 하나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빨간색 마크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이제 제너레이트가 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뜻으로 빨간색 마크가 나와 있고요. 이것을 더블 클릭해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그 잊지 말고 바꿔주셔야 될 것은 스페시파이 컷 에어리어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제 바깥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컷 에어리어 다시 한번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쉬프트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바깥쪽 게 아니라 안쪽 거다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안쪽 거를 다시 선택해 주실 때는 쉬프트 키를 떼주시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쉬프트 키를 누르시고 클릭, 쉬프트 키를 떼시고 안쪽 영역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삭 영역을 한번 바꿔봤고요.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바꿔주셔야 될 부분은 이제 절삭이 시작되는 부분을 좀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절삭 영역이 바뀌었으니까 시작되는 부분을 바꿔줘야겠습니다. 그래서 넌 커팅 부분으로 한번 넘어와 주시고 넌 커팅 부분으로 넘어와 주시고 스타트 슬러시 드릴 포인트 넘어오셔서 이제 현재 잡혀 있는 것 중에서 현재 이제 여기가 잡혀 있는데 이제 여기가 아니라 내가 이제 스타트 드릴 포인트로 지정이 돼야 될 부분은 여기다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이미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드릴 작업으로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시게 되면 부하가 좀 적게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저 구멍의 중심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확인 클릭해 주시고 아래쪽에서 제너레이트 아이콘 한번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 이제 조그만 영상이 남아 있어도 전혀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크게 나오도록 한 40% 정도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움직임이 보일 수 있도록 좀 크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제너레이트 한번 눌러 주시고 한 번만 눌러 주시고 OK를 클릭해서 패스를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여기까지 지금 완성이 다 되었는데 요 과정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절삭이 되는지 검증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가장 위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이 중에서 툴패스 아래쪽에 있는 툴패스 한번 눌러주시고 베리파이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2D 다이내믹으로 선정을 해주신 다음에 지금 애니메이션 스피드가 지금 10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을 속도를 조금 줄여주신 다음에 가운데 있는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절삭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을 NC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전체를 한 번에 출력을 하시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포스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포스트 프로세스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보시게 되면 가장 위쪽에 포스트 프로세서라고 해서 몇 가지의 포스트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가장 기본적으로 그 3축 밀링 같은 경우에는 밀3 엑시스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제가 그 파일에 동봉할 TMV40 기본적인 TMV40 포스트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받으신 다음에 TMV40을 이제 여기다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는 브라우저 for 포스트 프로세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기서 브라우저 for 포스트 프로세서 아이콘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TMV40이 저장이 되어 있는 부분 경로를 찾아가서 TMV40에서 tmv40.pui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선정해 주시게 되면 tmv40을 가지고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력될 파일이 어디에 저장이 될지를 지정해 주시는 부분이 되겠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열기 아이콘 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임의의 위치에다가 나는 어디다 저장해야겠다.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은 테스트다 라고 지정을 해 주시고요. 오케이 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파일 익스텐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파일의 확장자를 지정해 주시는 부분이 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마 PTP라고 되어 있는 파일로 아마 지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PTP가 아니라 NC로 지정을 해 주시게 되면 확장자가 NC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팅으로 넘어오셔서 유니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포스트 디파인으로 하지 마시고요. 매트릭 슬러시 파트 이렇게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매트릭 슬러시 파트라고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OK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보창에 잠깐 이제 임시적으로 출력이 되어 있는 상황이시고요. 실제 이제 경로를 찾아가시게 되면 C 드라이브의 테스트 NC 경로를 찾아가시게 되면 네, 메모장으로 열어주셔야겠죠. 메모장으로 찾아가시게 되면 이와 같이 퍼센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점 복귀가 이루어졌고요. 공구 교환이 이루어지고 가장 위쪽에 이제 패스 커팅 작업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스포 드릴 작업, 여기는 드릴링 작업이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출력이 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쭉 내려오셔서 이제 전체 다 작업이 완료가 되고 프로그램 종료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가지고서 이제 기계에다 집어넣으셔서 가공을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밀링 기능사 예제 따라하기 가공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